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잠시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네 번째 풀었던 이 문제를 잠시만 다시 보고 가면 아까 선생님이 1과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암수인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과정에서 2가 수컷이었기 때문에 1을 암컷으로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서 바로 의심 없이 가도 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풀이를 하는 과정이니까 원이 사실 암컷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원도 수컷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원이 여기서 원이 왜 암컷이냐를 먼저 좀 따져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억과 디귿이 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근데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디귿을 먼저 봤을 때 지금 여기 빗금친 게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 거잖아요. 지금 B에 해당되는 이 유전자가. 그쵸? 근데 기억을 보면 기억도 원인데 지금 기억도 핵상이 N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이 두 개 막대에 해당되는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성염색체일 거란 말이죠. 맞죠? 하나는 X 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일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두 개 중에 지금 디귿에 있는 이 B급하고 같은 게 없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거죠. 그 말은 즉 X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을 암컷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걸 요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하나가 수컷이 나왔으면 나머지 암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풀어보세요. 만약에 정말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99%라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뭐 말이 안 된다 보기를 풀었는데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인데 그림은 가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 가라는 서로 다른 개체 A, B, C, D래요. 근데 이 A, B, C, D는 각각 1과 2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T, 라지 T이며 라지 T와 스몰 T가 대립 유전자에 해당되고 AD 중에 또 C만 수컷이고 자, 이렇게 지금 문제에 뭔가 이 정보들을 줄 때 우리가 기억을 빨리빨리 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C만 수컷이고 1과 2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뭐 암컷과 수컷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나타나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접근해라. 핵상을 먼저 따져봐라. 자, 핵상을 먼저 따져보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 상동이 있죠. 상동. 지금 까만 거, 뭐 하얀 거, 큰 거, 하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상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지금 2n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도 지금 상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2n. 다는 상동이 없으니까 n, 라도 n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먼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지금 가를 보니까 그러면 상동끼리 한번 매칭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상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상동인 것 같고 얘랑 상동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 이거 둘이 상동이라는 얘기인데 이 상동인 아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결국 이 아이가 Y 염색체다. 더 작은 게 Y 염색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수컷이네, 결국. 그러면은 이 가가 결국 C가 되겠죠, C.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가 C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있냐면 가가 그러면 2에는 총 염색체 수가 8이잖아요. 8. 가 같은 경우에 지금 2에는 8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1은 아니잖아요. 즉 2라는 얘기잖아요. 2. 그러니까 2는 2에는 8. 이게 온전한 핵상식이 될 것 같고 결국 가가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종이다. 그러면은 지금 2에는 8인 건 2고 2에는 6인 건 1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2에는 6이니까 지금 1이겠죠.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지금 상동끼리 지금 나도 2n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동끼리 크기가 다른 이런 경우가 없죠. 한마디로 성염색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를 가지는 염색체니까 이 아이는 XX를 가지는 암컷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나는 암컷일 거고 가가 수컷일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다라가 근데 모두 암컷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죠. 위에서 수컷은 C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는 다는 지금 2n으로 나눴을 때 8개가 될 거니까 2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라도 지금 n 핵상인데 지금 이렇게 4개를 가지니까 결국 얘도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2 같은 경우에 스몰 t를 가지네요. 스몰 t. 맞습니까?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스몰 t를 가지는 게 지금 보니까 가다라가 전부 다 투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이 핵상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염색체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지금 라를 우리가 참고했을 때 지금 스몰 t를 가지는 이 염색체가 가에서 우리가 참고했을 때 이 X에 해당되는 염색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스몰 t를 가지는 이게 X 염색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핵상은 모두 2n이다. 가와 나의 핵상 모두 2n 맞고요. B와 D는 같은 종이다. 자, 그럼 B, D가 뭔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A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량이 라지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지금 A라는 건 그러니까 암컷이면서 라지티를 가지는 암컷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라에 해당되는 이 아이 이거나 아니면 다거나 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는 라 같은 경우는 스몰 t를 가지니까 A가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다 중에 지금 A가 있다는 건데 지금 봐봐요. 나는 원이라는 종이고 다가 2라는 종이란 말이죠. 지금 X 염색체 상에 T라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2종이에요. 2종. 맞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X 염색체 상에 T라는 유전자를 가질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 그러니까 지금 T라는 유전자를 X 염색체에 가지는 거는 2종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2종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라는 스몰 t를 가지니까 A가 아닐 거고 결국 다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다밖에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가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랑 C가 지금 찾아졌고 그 다음에 B랑 D가 뭔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B와 그런데 D가 같은 종이다. 얘들은 1, 2잖아. B, D 남은 게 지금 1, 2 이렇게 나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나와 라가 B와 D에 해당되는 걸 거니까. 어쨌든 1과 2로 같은 종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분의 상위 염색체 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두 개를 비교해놨을 때는 각각의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각각의 밑에다가. 그럼 나는 X 염색체 수가 어때요? 나는 X 염색체 수가 2개면서 상 염색체 수는 몇 개다? 총 염색체가
지금 나를 보면 2n짜리고 지금 세포 한 개당 상염색 지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상염색 지수. 지금 나는 원종이니까 상염색 지수가 총 6개 중에서 성을 2개 빼고 나서 4개가 남겠죠. 4개.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다는 n핵상입니다. 그래서 x염색 지수는 하나가 될 거고 상염색 지수는 3개가 되겠죠. 총 염색체 4개를 가지니까. 자, 그러면은 더 크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사람의 질병을 A, C로 구분하여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바르게 고른 거. A,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를 한번 나눠봤는데 A는 탄저병이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건 것 같고 B는 세균, C는 유전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A의 병원체는 모두 세포 분열을 한다. 자, A는 바이러스니까 아니겠고 B는 세균이니까 치료 항생제 사용된다 맞고 C는 병원체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맞고 너무 빠르게 이거는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신유형이 되겠습니다. 왜 신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일단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히 보면은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를 나타냈고 표는 A와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를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 자, 초라고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과된 시간이 3초일 때 5지점 D1, D5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냈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평범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 1부터 5까지는 D1에서 D5까지 이렇게 서로 매칭해봐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는 각각 한 개의 시냅스가 있대요. 자, 이게 특이하잖아요. 시냅스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어. 근데 같은 위치에 시냅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근데 각각의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에 1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시냅스가 중간에 있으면 여기서는 1을 더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이라는 시간을 더해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와 B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과 2 중에 하나이고 A와 B에서 자극을 준 지점은 동일하대요. 자극 준 지점 찾아내야 되네요. 그런데 그게 D3나 D4 중에 하나다. 자, 2개로 일단 이렇게 좀 축소시켜주긴 했어요. 가능성을 D3나 D4 중에 하나.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A와 B에서의 활동 전이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가 이렇대요. 만약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다면 포기할까 안 할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조금 시도해보다가 빨리 안 나온다 이래 되면은 일단은 제끼고 다음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을까요? 그쵸? 나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막전이 지금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3초일 때 측정한 막전이를 보면은 우리한테 힌트가 되어주는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80 이런 거 힌트가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60 같은 경우는 2군데에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 숫자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 80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숫자고 조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눈에 보일 거야. 마이너스 70 A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70이 3개가 있다. 지금 시냅스가 중간에 하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쪽이 마이너스 70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아직 자극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냅스 때문에 자극이 아예 못 갔거나 했을 때 마이너스 70이 나올 거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일단 마이너스 70이 세 군데나 있다는 거는 일단은 조금 D1, D2, D3, D쪽에 시냅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감으로 문제 풀 때는 이제 그 추측해가지고 이쪽에 시냅스를 한번 끄어봤을 때 그 답이 나오는지 뭐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전문성 없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80이 있는 2 지점을 한번 봐봐요. 지금 마이너스 80은 시간을 봤을 때 이 우리가 맨 밑에 이 그래프를 막전이 그래프를 봤을 때 3초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80이에요. 근데 여기서 경과된 시간이 3초란 얘기죠. 그 말은 자극 지점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극 지점은 2가 자극 지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다행히 맨 밑에 그림에서 마이너스 60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시간이 몇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60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초가 흘렀을 때 마이너스 60에 해당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는 도달한 후에 1초가 흘러야 되고 그러면은 도달하기까지 2초가 걸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2 플러스 1이고 이거는 앞쪽에 선생님이 쓴 거는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뒤에 쓴 1은 이제 도달한 후에 막전이 변화가 1초 지났을 때 마이너스 60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이라고 돼 있는 거는 2 플러스 1, 이것도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0이라는 숫자도 나오잖아요. 지금 0이라는 숫자를 따져보면은 0은 지금 보니까 0이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1.5초가 지났을 때 0입니다. 그러면은 도달한 후에 1.5초가 지났을 때 막전이가 0이 된다는 건 도달하기까지가 1.5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5초 만에 도달하고 도달한 후에 1.5초가 지났을 때 0이 되니까 여기서 D3나 D4 중에 도달하기까지 1.5초가 걸리는 거리에 있는 아이가 있느냐를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만큼 걸리는 지점에 지금 그러니까 신경 중에 5에 해당되는 거는 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5초가 걸리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속도가 1 아니면 2라고 했단 말이에요. 1 아니면 2. 그러면 D3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D3 만약에 자극이 D3다. 자극을 준 지점이 D3다. 라고 한다면 D3에서부터 만약에 A부터 먼저 볼게요. 만약에 A 자극이 1이다. 뭐 A, B 그 지점은 다 똑같으니까 뭐 상관없이 A, B 상관없이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속도가 1인 I라면은 1.5초 만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D2도 속도가 1이라면 1초 만에 도달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D1 같은 경우는 2초 만에 도달할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D3라고 했을 때 이 2초 그러니까는 속도가 2다라고 한다면 1.5초 만에 도달한 지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속도가 2라고 한다면 D2까지 도달하는데 0.5가 걸리겠죠. 맞나요? D2까지 도달하는데 0.5가 걸릴 거고 D1까지 도달하는 데는 1초가 걸릴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0.5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1? 아까 시냅스가 있을 때는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D3에 자극을 줬는데 D3와 D2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D2 지점이 1.5만에 도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D2와 D3 사이에 시냅스가 있다면 앞쪽으로 D3에 자극을 주고 앞쪽으로는 자극이 도달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지금 D3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했을 때는 0을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D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는 D4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D4에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했을 때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D4에 자극을 주고 속도가 2일 때 D2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5초 걸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의 속도가 2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의 속도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도 적어놔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조금 눈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5에 해당되는 지점이 D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찾아냈고, 그러면 D4가 자극 지점에서 마이너스 60에 해당되는 지점은 어떤가? 2초 만에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속도가 2인데 2초 만에 도달한다는 건 4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하나는 D1이 되겠죠. 하나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D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D1이 될 건데 나머지는 4만큼 일단 떨어진 지점은 없죠. 자, 그런데 어떤 지점이 있냐면 D5까지 이제 가는 데는 원래 1초가 걸리는데 만약에 시냅스가 있다면 플러스 1을 해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됩니다. 맞죠? 여기에 시냅스가 있으면 결국 D5까지 가는데 2초가 걸리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중에는 D1 아니면 D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1이 D3가 되는 거죠. 1이 D3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D1과 D5는 지금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고 신경 A로 다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신경 A 같은 경우는 D1 아니면 D5 지금 속도가 1이죠. 신경 A는. 그러면은 D1까지 가는 데에 얼마나 걸리죠? 지금 1이니까 D1까지 가는 데에 총 4가 걸리니까 마이너스 70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3가.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그 4는 D1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가 D1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D5인데 그러면 지금 D5에 해당되게끔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60이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자, 지우고.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볼게요. 지금 속도가 1인데 D5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되겠죠. 2초. 맞습니까? 그러면은 2초가 될 거고, 그러면은 2초 만에 도달해서 1초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60. 이건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D4랑 D5 사이에 시냅스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A 신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A 신경은 어디에 그 시냅스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똑같이 지금 D3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D4가 자극 지점이고 신경 A에서 D3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2 플러스 1이 또 있어야 되죠. 2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음표 이 지점은 지금 자극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80이고 기본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60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하나도 못 가고 전부 다 마이너스 70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체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D1 지점부터 D5 지점까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이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찾는 게 어렵지 밑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 가나는 이제 유전자형이 이러한 어떤 여자와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냈고,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는 세포가 갖는 대립유전자 각각 라지, 라지-B, 스몰 b만 나타냈네요. 그렇고 상대량을 나타냈고 1부터 4는 기억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난자 기억과 정자 디귿이 수정되어 태어난 철수의 유전자형이 AABB랍니다. 이거는 라지, 그 다음에 라지-B, 스몰 b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기억과 디귿이 수정되어서 태어났는데 이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이미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둘 다 지금 이거 기업과 디귿부터 먼저 한번 유전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둘 다 A는 가지고 있죠. A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하나는 라지 B를 가지고 하나는 스몰 b를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뭐가 라지 B고 뭐가 스몰 B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뭐부터 찾아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가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거는 3, 4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기억 디귿 중에 하나겠지 뭐. 이것들이 맞죠? 그럼 기억 디귿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기억 디귿 중에 하나는 라지 A랑 라지 B를 가져야 되고 하나는 라지 B랑 스몰 B를 가져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바로 채워집니다. 너무나 쉽게. 맞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누가 기억이고 누가 디귿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에를 한번 판단해보면 1, 2가 즉 1, 2에 해당되는 게 니은과 리을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이거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니은과 리을 중에 지금 1, 2 중에 2는 2를 가지죠. 1은 1을 가지고 유전자 상대량을 DNA 상대량을 자 그런데 2를 가지는 아이는 지금 니은 리을 중에 니은밖에 안 되죠. 리을은 2라는 상대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뭔가 비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즉 그래서 이것이 니은이라는 게 거의 빠르게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고 결국 이 아이가 원이 리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니은이 스몰 b를 스몰 b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스몰 b를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작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니은이 지금 스몰 b를 가지고 있고 라지 A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스몰 a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라지 A, 라지 B를 가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지금 여기서 기억으로 올 때는 유전자형이 바뀌면 안 되죠. 즉 기억이 라지 B를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이 스몰 b를 가지게 되는 이게 바로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3, 4 중에 라지 B를 가지는 3가 기억이 될 거고 4가 니은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은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보지 않았어도 처음에 시작이 이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리을은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3는 기억이다. 맞고요. 세포 한 개당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2와 3가 같다. 자 2, 3 이거 한번 볼게요. 라지 B의 DNA 상대량 지금 2는 니은이잖아요.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니은은 라지 B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 두 개 비교해보면 상대량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 어머니는 이제 지금 가 해당되는 얘가 어머니가 만들어낸 생세포겠죠. 자 철수 어머니는 스몰 a와 라지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가진다. 아니죠. 라지 b 이렇게 연관된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균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서 E를 준비한다.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래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1차 면역이 만약에 나중에 노출시켜가지고 면역작용을 일으킨다면 1차 면역이 일어날 겁니다. 생쥐 B에서 E까지의 골수와 가슴색. 자, 이거는 지금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어디서 성숙되는지를 아느냐가 궁금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면역력을 방사선으로 손상시킨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면역력을 방사선 손상시킨다는 얘기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B나 T를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를 배제시키겠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생쥐 A에서 골수세포와 가슴샘 세포를 분리한다. 자, 골수세포로부터 분리한 거는 B림프구를 뽑아낸다는 게 핵심일 것 같고 가슴샘 세포에서는 T림프구를 분리해내는 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 분리한 세포 중에 생쥐 C에는 골수세포, 즉 생쥐 C에는 B를 넣고요. D에는 T를 넣고 그 다음에 E에는 둘 다를 넣는데요. B는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건대 둘 다를 넣어야만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면역 과정에서 보조 T의 도움을 받아야만 B림프가 형질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1일 후에 X를 감염시킨 뒤에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니까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B, C, D는 항체를 생성하지 못했고, 왜? B나 T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는 항체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를 넣어준 E에만 항체를 만들어냈고, 이거는 2차 면역이겠습니까? 1차 면역이겠습니까?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라고 했었으니까 1차 면역 반응으로 항체를 만들어낸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A에는 B림프가 존재한다. 자, A는 C에 해당되네요. C에는 뭘 넣었어요? 골수세포 넣었죠. 골수세포에는 B림프가 들어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B에서 2차 면역 아니죠. 1차 면역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자,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린 가는 사람 기억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체세포 분열이에요 지금. 그 다음 핵형 분석 결과다. 눈으로 빠르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지원 지투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2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형이 이거래요. 자,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바로 보기 니은 기억은 다운 증후군을 나타낸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나의 염색체가 관찰된다. 구간 1은 G1 아니면 지금 1, 2는 각각 G1 아니면 G2라며. 얘들은 간기잖아. 간기에서 염색체가 발견될 수 없죠. 안 되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즉 구간 1이 G1일 거고, S기를 거쳐서 2가 G2기인데, 즉 G2기에서 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수는 1이다. 자, 지금 G2는 그거 뭐지? 염색체는 형성이 안 됐지만 유전자의 복제는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수는 1이 아니고 2가 되겠죠. 복제가 일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ABOC 혈액형과 유전병을 같이 지금 낸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나름 좀 쉽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대립유전자 T와 T-에서 결정되면 기억은, 그 다음에 T는 정상 대립유전자, T-는 기억 발현 대립유전자다. 자, 바로 이렇게 바로 줬어요. 답을. 얘는 기억이래요. 이렇게 하나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는 좀 쉬워지죠, 난이도가. 그 다음에 T는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자, 우성과 열성까지 줬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주면은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ABOC 혈액형은 대립유전자 IA,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ABO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억의 유전자와 ABOC 혈액형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게 열성이고, 그러면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것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AB형이랍니다. A병이고 얘는 O형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혈액형을 먼저 찾아내야 뭔가 연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1, 2, 3, 4 사이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 반응을 지금 표로 나타내 있는데요. 4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대립유전자 B를 하나 이상 가진다. 자, B를 하나 이상 가진다는 건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한 개를 가지면은 한 개를 가지면 B형일 수도 있고 AB형일 수도 있고. 그다음 두 개를 가지면 B형일 거고. 즉 4는 AB형 아니면 B형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4의 혈청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AB형이면은 혈청에 응집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4의 혈청이랑 응집이 일어나죠. 2, 3의 적혈구와. 그 말은 4가 AB형은 아니라는 거죠. 혈청 안에 응집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결국 4는 B형으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4는 B형이고, 그러면은 4의 혈청에는 알파가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를 봤을 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뭔가 상호 응집,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상호 응집 있죠. 그러니까 3의 혈청에는 1이 반응하고 반면 1의 혈청에는 3이 반응하고 이런 형태로 상호 응집이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각각 A형 아니면 B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응집 반응 찾아낼 때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두 개가 A 아니면 B예요. 자, 그러면은 1, 3 중에 하나는 A, 하나는 B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지금 뭔지는 일단 확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2를 보겠습니다. 지금 2 같은 경우는 2의 적혈구 같은 경우는 1이랑 그 다음에 3은 잘 모르겠고 4에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는 반면에 2의 혈청에는 지금 1, 2, 3 그러니까 1, 3은 지금 A, B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1, 3이 A, B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다 2의 혈청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건 4의 혈청도 B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똑같이 아까 1, 3 중에 B가 있는데 마이너스였으니까 맞죠? 즉 2는 혈청이 전부 다 뭔가 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2는 AB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의 혈청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1의 혈청에 지금 2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1과 3 중에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1, 3 중에 뭐가 A고 뭐가 B인지. 자, 일단 먼저 3의 4의 지금 보면은 1과 4의 패턴이 똑같죠? 1과 4의 패턴이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즉 1이 B형이라는 거죠. 1의 적혈구 패턴과 이렇게 그 다음에 4의 패턴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4가 근데 B로 확정이었으니까 근데 1, 3 중에 하나가 B니까 1이 B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이 A형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풀어내면 이 가계도가 좀 빠르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1은 B형이고 2는 AB형이고 3은 A형 4는 B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근데 그러면 유전자형을 따져보면 BO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5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AB가 나와야 되니까 5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까 혹시? 5는 없었죠. 근데 5도 가져야 되고 또 6번에 AB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A도 가져야 돼요. 즉 5는 AO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먼저 쓸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AB형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었으니까 AB형을 위에 적고 기억에 대한 유전자를 밑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B가 될 거고 얘는 A형이 될 거고 얘는 일단 1번은 B를 하나 가질 거고 맞죠? B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4가 가지고 있는 O형이 1번한테서 온 거겠죠. 2번한테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즉 1번은 BO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BO 오고요. 5번은 AO 7번이 OO 6번이 A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T와 T 다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을 때 뭔가 유전자형을 안 적고 표현형으로 적어주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던 방식이 편하면 여러분들 방식으로 적으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적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표현형으로 유전자형을 적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보면은 기억이 열성이죠. 기억이 열성이죠. 그러면은 열성이니까 기억은 무조건 동형접합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을 나타내는 아이는 무조건 기억일 겁니다. 맞죠? 유전자형이. 그러니까 T-인데 그거를 표현형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럼 5번이 지금 기억을 나타내니까 5번이 기억 이렇게 될 거고 6번도 기억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6번이 받은 이 B형 유전자가 4번으로부터 온 거니까 4가 이렇게 채워질 거고 근데 4는 정상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는 지금 7번의 O형 같은 경우는 4번으로부터는 O랑 정상 유전자를 받았고 5번으로부터는 O랑 기억 유전자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4번이 가지고 있는 O형이 1번한테서 온 거니까 O형이 정상이랑 연관되어 있는 O형이죠. 그러면은 지금 1번은 정상을 가질 거고 그러면은 4번이 가지고 있는 B는 2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B는 기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2는 기억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2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번이 가지고 있는 A는 2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정상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A가 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3번이 A형이 되려면 1번으로부터 O형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상과 연관되어 있는 O형 유전자를 3번한테 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번에 지금 B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정 지을 수 있나요? 지금 4번이 가지고 있는 B가 2번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1번의 B가 무엇인지는 확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처음에 이거 어떻게 풀지 연관도 있고 뭐 혈청도 있네 싶어가지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골격근의 수축 문제로 왔는데요. 자, 골격근의 구성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 읽어봤죠? 문제 다 읽어봤을 거고 뭐 이렇다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봤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밑에 가표를 먼저 볼게요. 가표. 지금 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변화됩니까? 지금 기억은 A 대죠. A 대. 기억은 변화되는 길이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T1에서 T2 또 T2에서 T3로 갈 때 지금 가표를 봤을 때 변화되지 않는 거는 B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B가 기억으로 일단 먼저 확정. 그러면서 이 아이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X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가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자 여러분들 이 골격근 문제를 딱 볼 때 니은과 디귿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축이나 이완이 될 때 니은과 디귿이 반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같이 움직이는지 즉 지금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는 수축이 된다면 같이 줄어들고 이완이 된다면 같이 늘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완이 일어날 때 만약에 이완 시에 이완 기준으로 이완 시 디귿이 x만큼 증가한다면 니은은 2x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길이를 잘 물어보죠. 이 길이는 이완 시에 만약에 디귿이 x만큼 증가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x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2x만큼 항상 이 세트를 외워놔야 돼요. 이 세트를.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이거는 빠졌네요. 이건 빠져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맞죠? 그래서 지금 가표를 다시 돌아오면은 T1에서 T2로 될 때 C가 움직였잖아요. C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C와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A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색으로 바뀌어버렸네. 맞죠? A와 C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아이기 때문에 C가 변화되었다면 A도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T2에서 T3로 될 때도 A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C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볼게요. 이 시점이 지금 T1에서 T2로 될 때 그리고 T3로 될 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자 먼저 자, 선생님이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완이 될 때 디귿이 x만큼 증가한다면 니은은 2x만큼 증가하고 x는요 전체 길이 x는 이것도 2x만큼 증가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먼저 x 길이를 볼게요. T1에서 T2로 될 때 x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0.4죠? 맞나요? 플러스 0.4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네요.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 그러면은 지금 B라는 거는 기억이잖아요. 기억 맞죠? 그럼 B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A에 의해서 바뀌는 숫자겠죠. 지금 이게 맞나요? 그러면 T1에서 T2로 될 때 여기도 A도 0.4만큼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X랑 똑같이 2X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 니은이잖아. 니은. 즉 A가 니은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디귿으로 확정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X-C라고 하면 한번 해봅시다. 지금 X-C 값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X-C라는 거는 지금 X에서 C 값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C라는 거는 지금 디귿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C 값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0.5겠죠. 왜냐면은 X가 2.6이니까 2.6에서 C만큼을 뺀 게 2.1이니까 C는 0.5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T1에서 T2로 될 때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그러니까는 지금 2x만큼 증가하는 게 0.4니까 C는 x만큼 증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2만큼 증가해줘야 되죠. 즉 0.7이 되는 겁니다. C의 값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x가 3인데 C를 빼니까 이거는 2.3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볼 때 지금 2.1에서 2.3 0.2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2.5 0도 또 증가하고 있죠. 즉 계속 이완되고 있다 이 뜻이겠죠. 지금 계속 x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완이었는데 그 다음 힌트는 이 가운데 x 빼기 c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x 빼기 c가 계속 증가했는데 또 증가했다는 거는 계속 이완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T1에서 T2로 될 때도 이완이고 T2에서 T3로 될 때도 이완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값만큼 이렇게 이완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0.4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4가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0.4만큼 증가해야 될 거니까 2.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찾아냈죠? 자 그러면 A는 H데이다. 자 A는 H데이다. A는 H데이다 맞고요. 맞죠? A는 H데이다 맞고요. 니은이니까 A는 니은이니까 그 다음에 A의 길이 플러스 C의 길이 자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T1일 때를 한번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T1에서 X는 2.6이었죠. T1에서 X의 길이는 2.6이었고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즉 디귿의 길이가 0.5였잖아요. 0.5. 그럼 여기도 0.5라는 얘기고 그러면 기역의 길이가 바로 나오죠. 기역은 고정되어 있는 길인데 기역의 길이가 1.6이라는 게 알게 됩니다. 1.6이라는 거. 자 기역은 항상 1.6입니다. 그러면은 기역 1.6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니은의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니은 길이.
니은 길이는 지금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지금 A가 니은이고 B가 기억인데 기억이 1.6이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T1일 때 니은은 0.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T3 지금 T1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T1일 때 A의 길이는 몇입니까? 0.2에다가 C의 길이는요? C의 길이는 어때요? C의 길이는 지금 보니까 디귿이니까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T1은 0.7이고 그 다음에 T3를 가보겠습니다. T3는 지금 보니까 A의 길이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T3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T3일 때를 안 적었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 볼게요. 나 표에 T3일 때 올라가 볼게요. 지금 C가 0.5에서 0.7, 그 다음에 여기는 0.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C의 길이는 0.99. 그 다음에 A의 길이는 어디 있어요? A는 지금 니은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A의 길이는 계속 처음에 원래 T1일 때 0.2였고 그 다음에 T3일 때는 0.4, 0.4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T1 기준으로 니은의 길이가 0.2였는데 T3는 지금 0.4, 0.4만큼 증가해야 되죠. 계속 0.4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x만큼 증가하고 있으니까 즉 0.2에다가 0.2에다가 0.4, 0.4, 0.8을 더한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c의 길이는 아까 뭐였죠? 0.9였으니까 값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1.99 T1은 이거는 지금 1.99 T1은 0.7이니까 두 배보다 크다. 맞죠? 아니지. T3일 때 두 배보다 크다 아니죠. 두 배. 지금 0.7이고 그 다음에 1.9니까 두 배 크다. 두 배 크다니까 틀렸네요. 두 배 크다니까 지금 1.4가 돼야 두 배가 큰 거니까. 선생님 착각했어요. 두 배보다 크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디귿은 맞는 답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둘 다 0.4가 나올 겁니다. 지금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0.6이 나올 거고 T1일 때 0.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3일 때는 니은은 1이 될 거고 T2일 때 0.6이 되니까 결국 둘 다 0.4 해갖고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 이 문제를 파악해내는 거는 조금 오히려 빠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보기를 풀면서 이 숫자들을 이 조금 니은이랑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랑 또 A, B, C 매칭을 해야 되면서 또 시점도 T1, T2, T3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가는 A와 B를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그 다음에 혼합 배양했을 때 자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는 이렇게 자랐는데 혼합 배양했을 때 둘 다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하나가 경쟁 베타가 일어났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 같은 경우는 경쟁 베타가 되겠고 그럼 이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니은에 해당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T2일 때 A에 작용한 환경저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T2일 때 보겠습니다. T2일 때 A에 작용하는 환경저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나에서 개체수가 더 적기 때문에 환경저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B의 사망률분의 출생률은 T1 가에서 지금 B의 사망률분의 출생률은 지금 개체수의 어떤 기울기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크다. 지금 T1일 때가 더 기울기가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땡.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억이다. 아니 니은이라 했죠. 그래서 답은 기억. 자 15번인가요 이게? 자 콩팥 이자 내야수체 후엽 중에 하나고 ABC가 그 다음에 특징이다. 그럼 바로 볼게요. 항인유 호르몬 분비하니까 이거는 내야수체 후엽 될 거고 수분이 재흡수된다. 콩팥.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이자. 자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나오겠죠. 자 기억 B는
콩팥은 기억의 항인류 호르몬의 표적기관 맞죠?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C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은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슐린 하면 바로 기량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을 하는 게 맞는데 인슐린의 분비량 있죠? 이 분비량은 혈당량에 따라서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자체의 양은 피드백 조절이 맞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기량작용인 거예요.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혈당 조절할 때도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맞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이다는 가에 해당된다. 자, 간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입니까? 맞죠. 자, 인슐린, 글루카곤 둘 다 간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물종 A의 개체 기역 디귿과 B의 개체 니은 리을의 비조건을 달리하여서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사실 이거는요. 이 내용은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어렵지 않아서 일단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뭐냐면 지금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요인이 낮의 길이냐 밤의 길이냐. 즉 낮의 길이라는 건 빛이 있는 길이랑 빛이 있는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밤의 길이는 빛이 없는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기간에 따라서 개화, 즉 꽃이 피는 게 조절이 되는데 그 꽃이 피고 안 피고가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게 뭔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연속적인 밤의 길이에요.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연속적인 밤의 길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게 이제 임계 시간인데 이 임계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즉 지금 이거 원 같은 경우는 한번 봐봐요. 원 같은 경우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옆에 조건을 보니까 원 같은 경우는 개체 기억인데 개화 여부에 개화가 됐다 했잖아. 지금 이거는 점선보다 밤의 길이가 못 미치는데 개화가 됐다는 거. 밤이 짧아야 개화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물을 단야 식물이라고 합니다. 밤이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니은 디귿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1, 2, 3, 4가 전부 다 A, B 중에 하나래요. A, B 중에 하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정해져 있네요. 지금 식물종 A의 개체 기역 디귿. 기역 디귿은 A네요. A. 기역 디귿은 A고 그 다음에 B는 니을 리을. 그러니까 이게 B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그럼 A는 단야 식물이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3 조건을 한번 봐봐요. 지금 3도 같은 A라는 개체니까 근데 3라는 조건을 봤을 때 전체적인 밤의 길이를 다 더해보면은 점선보다 더 많지만 이렇게 많지만 중간에 이렇게 끊겼죠. 중간에 끊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을 지속적으로 쭉 주던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빛을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이 길이 혹은 이 길이에 해당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을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해되겠죠? 그러면 결국 3 같은 이 조건도 중간에 빛을 줘버렸으니까 밤이 짧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밤이 길게 임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짧은 이 밤의 길이를 준 거기 때문에 A는 단야일 때 개화를 하는데 3 조건이 단야 조건을 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개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4를 보면은 지금 4 조건이 이것도 단야 조건이죠. 그 암기를 즉 빛이 없는 길이를 길게 줬지만 중간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결국 단야 조건인데 지금 단야 조건에서 4는 지금 단야 조건인데 B라는 개체가 개화를 하지 않았어요. 즉 B라는 이 개체는 장야일 때 개화를 하는 아이예요. 즉 밤의 길이가 임계시간보다 길 때 개화하는 아이라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B 개체인
to 조건을 봤을 때, to 조건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임계 시간을 넘긴 장냐 조건을 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to 같은 경우는 개화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헷갈리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임계 시간 한계 임계 이 길이 딱 정해놓은 걸 임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계 시간 즉 기준보다 밤이 짧을 때 개화하는 아이를 단야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기준보다 밤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아이를 장야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줬을 때 개화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교과서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냥 한번 경험을 하면 우리가 풀 때 훨씬 수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조금 힘들어가지고 한번 쉬었다가 나머지 4문제 남았죠. 나머지 이어서 할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내용이 조금 슬프고 약간 억울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여운이 좀 남아가지고 약간 조금 쉬고 바로 이어서 4문제 풀이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시 녹화를 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는 거 수고 많았습니다.